나르시시스트의 언어, 소통이 아닌 지배의 도구.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거대한 벽과 이야기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대화가 끝나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곱씹게 되며 깊은 혼란에 빠졌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나르시시스트의 특별한 언어 세계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 나르시시스트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분석을 넘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소통의 다리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언어는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언어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교묘하게 뒤틀린 병적인 도구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고 회피하며 위장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운 그들의 행성에서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마치 사막의 모래 언덕처럼 끊임없이 형태를 바꿉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나라는 1인칭 대명사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나는, 내가, 내 생각에는, 나의 경우에는 과 같은 표현들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모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깊은 신념을 보여주는 언어적 증거입니다. 그들의 문장은 종종 의미 없는 단어들의 화려한 나열처럼 들립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언어적 고개이며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이념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항상 상황을 지켜보며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기다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필연적인 것을 미루는 습관은 결국 미루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생존 전략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회피적인 문장은 점점 더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들어가고 문법은 현실로부터의 거리와 정보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고문당합니다. 화려한 수사어구와 끝없이 이어지는 관용어들 아래에 묻혀 그들의 진짜 언어는 마치 피부 발진처럼 기이하게 분출됩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감염되고 오염된 언어의 자가면역 반응과도 같습니다. 독초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언어는 주변으로 퍼져나가 이해하고 느끼고 동의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반대하고 토론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인간적인 소통의 능력을 질식시킵니다. 그들은 타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향해 말을 던지거나 일방적으로 강의할 뿐입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말 속에는 위장된 속마음이 숨겨져 있으며 듣는 사람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려 애쓰다 지쳐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 주변에는 편견, 미신, 음모론, 루머와 같은 그들만의 사적인 언어들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입니다. 편집증적이고 유아론적인 세계. 오직 자기 자신과의 소통만이 허락되며 언어의 유일한 목적은 타인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나르시시즘적 공급원을 얻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오용은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정보가 풍부한 소통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소통이 부재한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어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점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하고 저항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합의란 장기적이고 상호적인 약속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 주어진 모호한 의도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모순적이어서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로와 같은 언어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5가지 일방적인 화법의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연설조입니다. 마치 청중 앞에서 연설하듯 장황하고 과시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정보 교환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훈계조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확립하기 위해 화를 내거나 심각한 표정으로 가르치려 드는 말투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방적인 권위적 소통 방식, 소위 꼰대 문화와도 닮아 있어 많은 분들이 불쾌한 경험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셋째, 위협조입니다. 크고 불쾌한 목소리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넷째, 산만한 화법입니다. 혼란스럽고 두서없이 길게 이야기하며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화의 핵심을 흐리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결국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고 가려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분노의 폭언입니다.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방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대화와 경청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언어는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를 넘어 듣는 사람에게 특정 효과를 일으키려는 수행적 성격을 띱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행적 언어가 미안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미안한 마음 상태를 전달하거나 약속할게라고 말하며 미래의 행동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당신을 그들의 환상 속으로 끌어들이고 당신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기 위해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는 철저히 무기화되고 도구화됩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가 의식적으로 타인을 속이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과정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행합니다. 교활한 계획이나 의도 없이 자동적으로 이런 언어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상대하기 더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몇 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타인을 독립적이고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외부에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내적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 때 그들은 사실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이라는 표상, 즉 당신의 아바타와 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종종 당신의 말과 상관없이 엉뚱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화 상대를 끊임없이 평가절하합니다. 당신이 자신보다 더 똑똑하거나 유능하거나 매력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열등해. 그러니 이 사람의 의견은 들을 가치가 없어. 이런 내면의 독백이 그들의 모든 소통 방식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심지어 건설적인 비판을 하거나 그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배움의 장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는 무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특히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거나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입었을 때 그들의 언어는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논리적 일관성을 잃고 말을 더듬거나 중얼거리며 심한 경우 정신분열증 환자의 언어처럼 완전히 해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언어는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서서히 잠식하며 당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틀에 맞춰 찍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그들의 말은 당신의 마음속으로 침투하여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점령합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을 잃고 그들의 신랄하고 공격적인 언어의 산성비에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겉으로 보이는 메시지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단백질 외피로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감싸 숙주세포를 속이듯 나르시시스트의 겉모습은 합리적이고 유연하며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며 당신을 조종하려는 악의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도 않았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당신에게 가해자의 역할을 떠넘깁니다. 심지어 당신이 정말 가해자처럼 행동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과 잘못을 당신에게 덮어씌우는 투사를 통해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애매모호한 말로 절대 약속을 하지 않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뒤흔듭니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적개심을 품고 있는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의 요청이나 의견을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무시하며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끊임없이 미루고 잊어버리고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통제하고 파괴하려는 그들의 무의식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코버트 나르시시스트, 즉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교묘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거짓 겸손을 보입니다. 저는 정말 못났어요. 라고 말하며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멋져요. 라고 말해주길 기대합니다. 무능한 척, 도움이 필요한 척하며 당신이 구원자의 역할을 맡아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언어는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성과를 의심하며 어떻게든 흠집을 내어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언어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숨겨진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치한 함정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합리적인 메시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상담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3자는 당신과 나르시시스트 사이에 공유된 과거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숨겨진 메시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십시오. 행동은 그들의 유일한 진실된 언어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말, 그럴듯한 변명, 교묘한 조종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당신의 직관이 옳았습니다. 당신은 언어라는 이름의 교묘한 심리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홀로 아파하며 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이해하고 상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소통과 평안한 관계를 진심으로